이용해서 못 사게 굴면은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 그죠. 그런 거를 그 내부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인사위원회 이런 게 열리고 이제 그런 게 열리면은 이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랑 뭐 나랑 그 비행기 내부에 있는 관계자들 뭐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럴 일 잘 없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거의 진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성희롱 네,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게이들? 게이들은 거의 99%가 게이인 것 같아요. 남자 크루들은. 남자 크루 많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많아요. 비율이 여자가 한 7, 남자가 3? 6대 4까지도 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또 루트에 따라서 또 남자 승무원을 좀 많이 늘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카, 방글라데시아 이런 데는 좀 여자들이 하기 좀 힘드니까 남자 갔었어요, 한 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데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약간 내가 돈 주고는 절대 안 가잖아. 네,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새로운 공항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네. 맞아요. 이 루트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경험을 하게 그쪽도 됐죠. 비행을 보내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카 비행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탠바이에서 갑자기 불려간 거여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씩을 내지 않았을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한국, 한국, 네덜란드 이렇게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나라를 갈 일이 없어요. 네덜란드 어디에 있어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대한항공 가긴 가던데. 대한항공이 저희랑 그 트레이닝 할 때는 호텔이 똑같아요. 그 약간 그 공항 옆에 어떤 호텔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랑 똑같이 호텔을 썼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비행으로 갈 때는 호텔이 시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직원분들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구나. 너무 그러니까 첫 직장이에요? 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뭐 무슨 일 했었어요? 영어 쓰는 거 했었어요. 통역, 번역, 뭐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 오면은 상담해주고 이런 거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휴가 쓰는 것도 막 진짜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눈치인 거예요. 근데 눈치 진짜 1도 없거든요. 눈치 볼 필요 있나? 그 한국에서 살기에는 좀 빡빡하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쉬는 날도 좀 보장받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러면은 옛날에 그 승무원 하고 싶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지원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외항사를 지원을 해서 붙게 된 거죠. 네, 거기가 이제 제 첫 항공사가 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에티하드 하고 지금 이제 유럽 항공. 그래서 제가 에티하드 다니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거를 알았어요. 6개월 차에. 그래서 막 이런저런 데 막 알아보다가 제 같이 사는 그 룸메이트가 동기이자 룸메이트가 언니 KLM 떴는데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근데 거기 한국에서 면접 봐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지? 막 이랬더니 그래도 일단은 지원하고 그거 나중에 걱정하라고 이래가지고 그럼 나는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지원해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에티하드에서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글로 옮기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비행 다녔던 것 같아요. KLM 진짜 약간 채용 언제 넣어요? 몰라요. 매년 뽑는데요. 매년? 네, 근데 그게 저 때 3,000명 지원했고 근데 그 3,000명이 다 영어 잘하니까 3,000명 지원했는데 30명 뽑는 거니까 박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신입 비율이 되게 낮았는데 좀 요즘엔 또 신입 비율이 또 높아지는 추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뽑혀서 되면 진짜 다양한 항공사에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와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런 얘기도 듣고 각자 다른 항공사별로 컬처가 되게 다르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런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나는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또 중동에 있어가지고 좀 빡세게 일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여기에 또 맞춰지더라고요. 한 3개월은 좀 뭐야 이러면서 막 눈동자 막 굴러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되게 칠하게 이제 비행하고 비행기에서 책 보고.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맞아요. 한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뭐 하자. 그치? 빨리 뭐 하자.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거 아무거나 뭐든.
돈도 돈인데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뭐든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그건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언니 말 맞아요. 잠깐만. 9살 지금 31살? 맞아요. 좋겠다. 근데 언니 언니도 40 넘었어. 언니 근데 언니 그렇게 안 보여요. 요즘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맞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가는데 장사 없다고. 근데 순서 없는데. 전 그렇게 그러네.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나이가 맞아. 뭐가 중요해요. 맞아. 근데 진짜 이제 요즘에 신입 들어오면 막 20대 초반도 막 들어오겠다. 거의 뭐 딸뻘인 사람들 다 들어오고. 딸뻘? 딸들 들어오고. 진짜. 진짜요? 상무장님 딸들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야? 뭐, 엄마의 딸이 막 지원하기도 하고 이래요. 너무 아빠 딸, 신기하다. 아빠 딸, 엄마 딸 다 들어요. 아빠면 기장? 응? 승무원 상장. 중에? 거긴 다들 게이가 막- 아니에요? 우리 국내항공사는 뭐 거의 뭐 티를 안 내겠죠? 아, 게이? 티를 안 내겠죠? 없어. 그럼 모르겠네요. 아예 그냥 게이라도 모르고, 게이가 아니라도 모르고. 근데 또 LCC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티내는 사람 젊은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뭐 잘 모르겠어요. 되게 그리고- 보수적이구나. 진짜 보수적이고 이제 17년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이 좀 할만한 것 같아요. 항상 아는 사람 있고 그럼 안 좋은 사람을 만약에 발견을 하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또 거의 회사 이제 끝 무렵이니까 그분들도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좋은 거지. 이빨 다 빠졌고 이제 빠진 호랑이에요. 이제 뭐 대한항공 가면은 뭐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항공사가 회사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또 해보네. 근데 뭐 모든 항공사가 약간 적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항공사가 다 적자인 것 같고 중동 빼고 거기는 이제 오일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나고 석유가 나니까 맞아. 좀 버티는 것 같고 모든 항공사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아시아나가 없어질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약간 메이저 항공사라서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건 줄 알았는데 항공주는 사면 안 돼. 그래서. 항공주는 저는 척수 미국 항공주 사다 망한 적이 신안 사. 있어가지고 신안 사.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고 항공업계 자체가 빚이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뭐 한 회사가 없어지는 게 남일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뭐 대한항공도 뭐 엄청 어쨌든 그게 뭐 메이저 항공사니까 뭐 버티고 있는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빚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약간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맞죠. 항공기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드리려면은 어마무시하게 빚을 지고 데리고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80 들어오면서 엄청 띄울 때마다 마이너스가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띄울 때마다 마이너스고 세워놓으면 2배 마이너스고. 파킹비 때문에. 장난 아니다. 좀 어려운데 기장들이 있기에는 너무 좋은 항공사인 것 같아요. 어디가요? 중동이. 왜? 돈을 진짜 많이 주고 세금을 안 떼고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녀 뭐 학교까지 막 지원해주고 그래서 다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그 항공사랑 중동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베네핏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비교 불가능이라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어쨌든 객실보다는 운항 쪽이 베네핏이 훨씬 좋으니까. 그죠. 그거는 어느 항공사가 다 부러워하는데 근데 막 뭐지 기장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지. 비행하면.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평생직으로 갈 거면 난 기장을 해야겠다.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여기서 못 있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비행기 타는 게 싫구나. 비행기 타면 무서워. 그 무섭다고요? 무서워. 비행기를 운전하는 게
타는 거 자체가 어쨌든 아 좀 진짜요? 무서워요. 비행기도 근데 약간 이거 매일매일 제대로 타면- 정비하나? 아. 그런 의심을 항상 하지. 나는 또 이 NFP잖아. N이잖아. N.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 진짜 뜨고 내릴 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잘 내리겠지? 아니, 지금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 명찰 여기 박아야 되나? 군인들처럼. 아니면 진짜 삼켜야 되나? 여기 생각도 하고 시체를 찾아야지. 대박. 그리고 뭐 평소에는 모르는데 태풍 올 때나 날씨 안 좋을 때. 근데 저는 그냥 그때는 뜨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다 약간 이런. 근데 만약에 내가 캡틴이었으면 어떻게 그쵸.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다른 이유로 언니는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게 또 싫었던 거네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진짜 그 비행기 딱 그 발을 들여놓고 문이 닫히는 순간 약간 뭔가 너무 싫어요. 그 폐쇄된 공간에 내가 또 12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에티하드에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이 환경이 싫은 건가? 해가지고 그 환경을 한번 바꿔본 거거든요. KLM으로. 근데 그 환경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비행이 싫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장은 못하겠다. 왜냐면 돈을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평생을 해야 되는데 평생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만약에 국내 항공사 내가 만약에 기장이다 했을 때 뭐 돈은 어느 정도 뭐 월천을 받아. 내가 다른 거를 유튜브를 못해. 대한항공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도 못하고. 아시아나는 돼요? SNS 하는 게? 투잡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는 거 자체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좋다. 왜냐면 뭐 취미생활이니까 그죠. 뭐 그런 것까지 아직 사례는 없는데 대한항공은 되게 보수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막 유니폼 입은 사진도 올리면 안 되고 근데 다 올리긴 하더라고. 다 올리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잡을 절대 잃으면 안 돼. 내가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마고 공부한 게 얼마고 지금 앞으로 해서 뭐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베네핏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포기하면서 다른 거를 또 시도를 못하면 나는 평생 또 여기서 갇혀야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좀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없죠. 자유시간이. 그치. 책임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그만큼 책임-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면 내가 사업을 해서 내 거를 하지. 안전하게 맞죠. 땅에서. 맞죠. 그러니까 기장도 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옆에 누가 기장이거나 뭐 이런. 뭐 아빠가 기장이거나 남편이 기장. 남편 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언니랑 같이 수다를 한 바가지를 떨었는데. 나는 비추. 저도. 할만한. 비추. 저도 진짜, 저도 막 많이들 그런, 막, 그거 있었잖아. 뭐요? 그 친구분이신가? 기장들 조심해라. 막 그거. 보셨어요? 예, 맞아요. 그 편에서 카르페에서 이제, 봤어.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니랑 저랑도 똑같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진짜 남자로도 안 느껴지고, 좀 외항사도 그런가? 여기 우리 회사는 쪼잔하고 그리고 또 여자 좋아하고 여자에 미친놈들만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중동항공사에 있었을 때 너무 그걸 많이 이렇게 겪었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연애할 때 많이 만나봤지만 집에서도 부모님 반대했어. 결혼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죠. 야이야 대구거든요. 진짜요? 절대 안 된다. 남자가 집 비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왜 이랬는데 나도 집 비우잖아. 그런데 지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네, 너무 잘할 것 같아. 엄마가 살리신 거예요. 근데 저 그 네덜란드에서 그 교육받을 때 대한항공이랑 같이 썼잖아요. 호텔을. 근데 거기 그 크루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 크루 라운지에 그 기장분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셋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몇 마디 이렇게 나누면서 좀 친해진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좀 좋은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만났어요. 공항 검색대에서. 네, 그런데 여전히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열심히 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인연이네. 맞아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분도 못 알아볼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한 번 보면 내리에 박히는 잊혀지지 예상이에요. 않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막 인사하고 막 반가워가지고 네, 좋은 분들도 있다는 거. 많죠, 좋은 사람. 많죠, 많죠. 친한 동생들도 CC들 되게 많고. 아 근데 진짜 원래 사내 커플들이 많잖아요. 이게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직업이든. 근데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사내는. 모르지, 너 내 인연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니에요. 뭔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그건 그렇다. 뭔가 나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나랑 다른 일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어. 그리고 맨날 비행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럴 것 일의 같아. 연장선일 것 같아요, 연애도. 내가 겪은 그런 거를 공감해주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뭐 그 사람이 공감 안 해줘도 친구랑 하면 되니까. 맞아. 그쵸? 이게 약간 우리 같은 성격의 성향인 것 같아. 그래서 또 만나보면은 딱히 별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배울 게 있어야 돼, 진짜. 저는. 맞아. 네. 그래야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재밌다. 언니 이거 1시간 나올 것 같아, 1시간. 3시간? 나눠서 계속 이것도 걸을 거 다 자르고 하면은 이제 그냥 켜놓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얘기하고 연예인 된 기분이야? 약간 파우치 한번 파우치 털어볼까? 한번 털어볼까요?